잠깐만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신다면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정작 여러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힘들게 모아놓았던 돈들이 한낱 종이에 불과한 쓸모없는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아두었을 때는 분명 내 돈인데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손에 쥘 수 없다면 그 순간부터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요. 하지만 그 숫자가 위급한 순간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디 먼 나라 이야기나 특별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통장에 돈은 있는데 정작 내가 쓰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도 이 돈은 과연 내 돈일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내 가족은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기겠느냐고, 아직은 건강하다고, 우리 집은 괜찮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설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설마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현실이 됩니다. 작년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금융기관으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80대 어르신의 며느리였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내내 손이 떨리는 것이 목소리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직업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예금이나 적금은 얼마 정도 있으신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이미 모든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아버님 명의예요. 지금은 의식이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 돈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겠구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족은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자기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저 안타깝다는 감정으로 끝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서 개인 금융 업무를 맡아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창구 너머에서 고객을 맞이했고 지금은 자산관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기쁜 얼굴로 통장을 개설하러 오신 분도 있었고 눈물을 참으며 돈 이야기를 꺼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겪는 금융 문제는 항상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쓰러졌을 때 가족이 내 돈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휴면 계좌가 되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망 이후 복잡한 상속 절차 때문에 가족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내 돈을 찾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심장에 이상이 생겨 중환자실에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고 그 비용으로 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남편 명의 통장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음에도 그분이 단 한 푼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5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집도 같이 일구고 자식도 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왜 제 남편 돈을 제가 못 찾는 겁니까?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는 혼란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는 불안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는 그 불안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리인이 되려면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는 그 며칠, 그 몇 주가 생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휴면 계좌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자산 정리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여러 은행에 통장을 나누어 관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조금씩 흐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은행에 어떤 통장이 있는지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워졌던 겁니다. 저희가 함께 계좌를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7곳의 금융기관 중 4곳이 이미 휴면 상태였습니다. 금액을 모두 합쳐보니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없이 통장 내역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이 있었는데도 나는 모르고 살았구먼. 휴면 계좌는 존재를 알지 못하면 찾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나십니다. 세 번째는 상속 문제입니다. 8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자녀분들이 은행을 찾으셨습니다. 생전에 어르신은 내가 없으면 너희끼리 알아서 나눠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많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한 분은 해외에 계셨고 다른 한 분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상속 절차는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까지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이토록 반복될까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입니다. 제도는 이미 존재하지만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또 하나는 준비 시기를 계속 미룬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금융 대비는 건강하고 판단력이 온전할 때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대리인 제도입니다.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계좌 조회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신탁 제도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 뜻대로 재산을 정리해 두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준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김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통합계좌 조회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생 자산이 정작 필요할 때 묶이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금융 안전을 함께 고민해 온 한은행원의 이야기였습니다.